최용심 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앞 시간 현미경 망원경 이해하기 1편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현미경 망원경 이해하기 2편이 되어지겠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 사진기 이 세 개는 기하광학의 응용예로서 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하광학 책을 본다고 할지라도 맨 처음에는 막 광선 추적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사진기, 현미경, 망원경으로 해서 다른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돋보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돋보기는 물체를 키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광학적 기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나 키울 수 있고 왜 그것은 무한정 못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현미경, 망원경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경, 다른 말로는 돋보기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물체와 눈 사이에 볼록 렌즈를 두어 가지고 확대된 허상을 눈의 명시거리에 두는 렌즈, 이렇게 해 두었거든요. 이 명시거리 있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25cm 정도라고 했죠. 물론 근시나 원시인 사람들도 안경을 써가지고 명시거리가 25cm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돋보기의 배율 같은 것을 계산을 할 거예요. 먼저 볼록렌즈의 허상을 눈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물체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초점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볼록렌즈 초점거리가 물체의 위치한 그 거리보다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야. 앞전 실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의 초점거리가 약 29.5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가 확대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속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여기 렌즈로부터 칠판까지의 거리가 29cm보다는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허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것의 배율은 어느 정도나 된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배율이란 것은 뭐예요? 원래 물체에 대해서 몇 배나 더 크게 볼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배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율이란 것은 원래 정의 M이 물체의 높이 좌표분의 상의 높이 좌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광선 추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가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로부터 A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 높이가 H인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 물체가 렌즈 초점거리 안에 있다라고 했을 적에 사람 눈이 이쪽에 있다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광선 추적을 해 보면은 물체 끝으로부터 광축에 평행하게 온 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지금 현재 이게 초점이죠. 이것이 지금 초점이야. 그 초점 자체는 라지 F로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초점 거리는 스몰 F로 많이 써주고, 아무튼 이쪽을 초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물체 끝으로부터 렌즈 중심을 향해서 온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고로 사람 눈이 여기에 있을 적에는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 걸로 보이냐면은 이 선을 뒤로 연장하고 이 선을 뒤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이쪽 위치에 이 물체의 끝점의 상이 맺힌다. 고로 상은 여기서 요만큼 맺혀가지고 이 물체가 확대된 걸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확대된 상을 어디에다 만들고 싶다? 눈의 명시거리, 즉 25cm 앞에다가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렌즈하고 사람 눈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합시다. 즉 말해서 사람 눈이 이쪽에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럴 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명시거리 25cm 되는 그 지점에다가 상을 형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렌즈 공식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거기에다가 대입을 할 적에 B값은 마이너스 25가 되어지죠. A값은 당연히 그 물체의 거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미경 망원경 이해하기 1편에서 제가 자세히 실내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현미경 망원경 이해하기 1편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반드시 보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이 확대경, 즉 렌즈 배율 M을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율 원래 공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H분의 H'이죠. 이것을 우리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그 공식으로 유도를 해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지요. A라는 것은 물체점 좌표, B라는 것은 상점 좌표야. 고로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했죠. 여기서 B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25요. 즉 마이너스 25cm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식에서 A분의 1만 놔두고 B분의 1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즉 A분의 1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즉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A분의 1이 이거죠. FB분의 B-F 적어주고 그 다음에 P 놔두고 고로 얘하고 약분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F분의 B-F 이렇게 되어지고 얘는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5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F분의 F는 1 플러스 F분의 25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근사가 들어가죠. 어떤 근사가 들어갑니까? F분의 25가 1보다 솔찬히 크다. 그러면은 이것은 F분의 25로 근사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경의 배율 M은 정확한 값은 1 플러스 F분의 25인데 만약에 F분의 25가 1보다도 매우 크다면은 이것은 F분의 25로 근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매우 크다라는 말은 막 몇천 배, 몇억 배 크단 말이 아니고 한 10배 정도보다는 더 크다 그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번에는 확대경의 각 배율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확대경의 배율이었잖아요. 이 배율을 횡 배율이라고 해요. 횡. 이 M을 횡 배율이라고 해요. 스몰 M을.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야? 각 배율이잖아요. 각 배율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봅시다. 물체를 명시 거리인 25cm에 두고 맨눈으로 볼 때의 시각 세타와 렌즈 사용 시 시각 세타 프라임과의 비로 각 배율을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배율 라지 M은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이야. 세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얘가 눈이 있어. 눈으로부터 명시 거리인 25cm만큼 물체를 떨어뜨려 놓고 봤을 적에 이 시각 있죠? 이 시각을 세타라고 일단은 해뒀어. 그 다음 이번에는 확대경을 눈앞에다가 놔뒀을 적에 이 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에 대한 시각이 바로 이게 뭐야? 세타 프라임이야. 그러면은 시각이 크면 클수록 물체가 더 크게 보인다고 바로 앞 시간 현미경 망원경 이해하기 1편에서 했지요. 고로 확대경의 각 배율은 맨눈으로 봤을 때의 이 각도보다 렌즈를 써서 봤을 때 이 각도가 몇 배나 더 큰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배율 m은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각배율 라지 m을 계산을 해 봅시다. 먼저 세타와 세타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겠잖아요. 세타라는 것은 맨눈으로 봤을 때의 각배율이야. 고로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보면은 탄젠트 세타는 이 각도가 작다고 가정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그냥 세타로 근사 가능해요.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죠. 고로 d분의 h야. 여기서 d라는 것은 25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세타 프라임을 한번 볼까요? 이 세타 프라임 같은 경우는 d분의 h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확대경을 썼을 때 이 시각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이 각이 세타 프라임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이 거리 25cm인 d분의 h 프라임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d분의 h 프라임 고로 이 두 식으로부터 세타분의 세타 프라임은 h분의 h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죠. h분의 h 프라임은 뭐예요? h분의 h 프라임은 그냥 배율, 즉 횡배율이었죠. 그런데 각배율은 눈으로 봤을 때 그 각도잖아요. 그 각배율하고 횡배율하고 어때요? 같게 나왔죠. 그래서 각배율은 횡배율하고 같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명시거리에다가 상이 생기게끔 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확대경을 보는 이유가 물체를 크게 해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거리가 점점 증가하면은 할수록 물체가 더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상거리 B가 커지려면은 물체를 어디에다가 위치해둬야 상거리 B가 커지겠습니까? 초점 F 가까운 곳에다가 놔야 되겠지요. 즉 말해서 A가 F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B는 무한대에 가까워지잖아요. 이것들을 그래프 관계는 제가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즉 물체의 상거리를 길게 해가지고 배율을 키우려면은 그 물체를 자꾸만 어디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야 된다. 초점 그쪽으로 점점 접근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물체는 확대되어져서 좋기는 좋은데 확대경 배율을 무작정 크게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차가 증대해요. 이 수차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적에는 구면 수차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수차가 종류가 많거든요. 구면 수차, 망곡 수차, 콤마 수차, 기타 등등 수차가 대여섯 가지인가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이 선명하게 못 맺어져요. 점점 상이 커지면은.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은 본질적인 이유인데 회절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마냥 못 키우거든요. 왜 회절 효과가 증대가 되어져? 그것은 나중에 광학에서 회절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하게요. 이 회절 효과의 증대 때문에 상을 마냥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하이젠베르크에 의한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을 배울 적에도 나오거든요. 이제는 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은 다 어디서 계산을 했냐면은 현미경, 망원경 이해하기 1편 있죠. 거기서 다 계산했고 또 하나 계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중렌즈 취급은 거기서도 다 계산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렌즈가 몇 개 있던가요? 최소 2개거든요. 그 2개가 제일 기본이에요. 다른 것들은 수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더 넣으려는가는 몰라도 그 2개만 있으면은 망원경과 현미경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은 대물 렌즈 초점거리 밖에 물체를 두어서 확대된 실상을 만들고 이것을 대안 렌즈로 확대하여 보는 장치. 말 멋지잖아요. 먼저
대물 렌즈, 대안 렌즈, 그것이 나오죠. 대물 렌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렌즈가 두 개가 있어. 이 앞에다가 물체를 뒀단 말이야. 바로 이 물체하고 마주보고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렌즈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 눈이 상을 보게 되거든요. 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대안 렌즈라고 해요. 고로 대물 렌즈는 물체와 마주보고 있는 렌즈, 대안 렌즈는 눈과 마주보고 있는 렌즈. 그렇게 하면은 쉽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볼록 렌즈를 썼어요. 그리고 대안 렌즈를 영어로는 아이피스라고도 얘기해요. 아이피스. 그런데 아이피스로는 꼭 이렇게 볼록 렌즈로만 쓰인 것은 아니야. 오목 렌즈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보고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물 렌즈도 볼록 렌즈, 대안 렌즈도 볼록 렌즈, 그 경우부터 확실하게 원리를 다져보도록 합시다. 실상이 맺어질 때 실상의 배율이 1보다 큰 경우는 물체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입니까? 초점보다는 조금 더 멀고 초점의 2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경우죠. 물체가 초점의 2배 거리에 있을 때가 배율이 뭐예요? 1이요. 대물 렌즈를 초점거리 밖에 둔다라는 말은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은 초점거리와 초점거리의 2배 사이 그쪽 위치에다가 물체를 두어야 확대된 실상이 나타납니다. 고로 이 대물 렌즈가 있고 이 대물 렌즈 초점거리를 F5라고 하겠습니다. 대안 렌즈 초점거리는 F2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대물 렌즈 초점거리 밖에다가 물체를 두게 되어집니다. 물체를 두게 되어지면은 이 물체는 어디에다가 상을 맺느냐? 광선 추적해 봐야죠. 광축에 수평하게 간 광선은 렌즈를 통과 후에 초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바로 이 지점이 초점거리 F0만큼 위치한 초점이죠. 그 다음 물체의 한 점에서 렌즈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실상은 이쪽에가 맺어지죠. 실상이죠. 그러면 이 실상은 이 대안 렌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중 렌즈 계산할 때 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중 렌즈 철저하게 강조를 했어요. 일단은 이것을 물체라고 간주를 했을 때 여기서 또 광선 추적해 봐요. 광축과 수평하게 가는 광선은 렌즈 통과 후에 초점을 지난다. 지금 현재 이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의 2 바로 대안 렌즈 초점 위치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안 렌즈 중심을 향해서 간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고로 이 두 광선이 서로 만나는 이 지점에 이 물체의 상이 형성이 되어진다 라고 배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상을 여기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최종 상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물체가 대물 렌즈에 의하여 여기에다가 중간상을 형성을 했지요. 이 중간상이 대안 렌즈에 대해서는 물체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대안 렌즈가 확대경 역할을 한다겠죠.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허상을 만들어 놨어. 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사람 눈이 이쪽에서 본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 눈은 이쪽에 뽀짝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왔던 빨간 광선이나 파란 광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얘들이 만든 허상도 이 두 광선이 만드는 허상과 같은 위치에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굴절이 되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얘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굴절이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야만 얘와
얘가 만든 허상이 이쪽에가 잡혀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른 책들이나 그림들을 보면은 이 두 개만 나타낸 책들이 많고, 또 어떤 책들은 이 두 개만 나타난 책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다 그려준 거예요. 현미경은 돋보기보다는 훨씬 더 배율을 크게 해서 보는 장치거든요. 이러한 현미경 같은 경우는 배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즉, 이 물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이 몇 배나 더 커지는가, 그걸 계산해 보자 그 말이야.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약간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그림. 지금 여기에서 쫙 볼 적에는 L' 있죠. 여기서 이 거리, 즉 이쪽 렌즈로부터 초점거리는 F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지고, 대안 렌즈로부터 초점거리는 F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사이 공간을 L'이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림에서는 L'이 0 작고 F2는 0 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고, 약간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적에 물체 큰 놈을 보려고 봐, 작은 놈을 보려고 봐, 작은 놈을 보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림으로 물체가 조그만해, 이렇게 조그만해. 그런데 대물 렌즈 같은 경우도 초점거리가 약 기껏해야 1cm 정도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대물 렌즈로부터 물체도 한 1cm 약간 더 되는 곳에다가 놔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미경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밑에 대물 렌즈가 있으면 바로 그 밑에가 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물체가 바로 이 초점 바로 바깥에가 있어요. 초점 안쪽에가 있으면 돼, 안 돼? 허상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안 돼. 고로 이 물체는 대물렌즈 초점 바로 바깥에가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가지고 이 물체를 광선 추적에 의해서 작도를 해 보면은 이 물체가 작다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 가서 상이 생겨.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작기 때문에 더 멀리 가서 상이 생기죠. 이제 이 대안 렌즈가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안 렌즈 초점거리 있죠. F의 이것은 기껏해야 수센치요. F의 이 초점거리 안에 이 물체의 실상이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상을 어디다가 맺게 되어지냐면 여기에다가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근사를 할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근사야. 자, 대물 렌즈 초점거리와 대안 렌즈 초점거리에 비해서 여기 L' 있죠. L'이 바로 F0와 F2 사이 거리잖아요. 즉, 여기서 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 이쪽 거리 있죠. 이 거리가 L'이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우측 초점거리도 뭐예요? F0가 되어지죠. 이것도 F0가 되죠. 여기에서 F0와 L' 쳐놓은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같은 경우는 무엇하고 거의 같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거의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안 렌즈도 초점거리가 기껏해야 수센티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 거리나 거의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현미경의 배율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배율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즉 이것에 대해서 실상은 배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져. 고로 마이너스 해놓고 A라는 것은 뭐예요? 대물 렌즈의 물체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대물 렌즈 물체는 초점 바로 바깥에가 위치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에 해당된 것이 초점거리 F0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물체의 상점 좌표죠.
즉 대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점 좌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 렌즈에 의한 이 물체의 상점 좌표는 바로 이쪽에가 맺혔기 때문에 이 대물 렌즈에 의한 이 좌표가 바로 B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는 거의 뭐하고 똑같습니까? F0 플러스 L'하고 거의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안 렌즈 초점 거리 약간 안쪽에다가 물체의 실상이 생겨야 얘가 이 실상을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0 플러스 L'이 근사적으로 상점의 좌표 B가 되어지는데 그 B 값은 이 렌즈들 간의 거리 L하고 근사적으로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F0, B는 L로 근사 가능. 그래서 대물 렌즈에 의한 배율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대안 렌즈에 의한 배율, 즉 확대경에 의한 배율을 구해야 되겠지요. 대안 렌즈에 의한 배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 플러스 F분의 25 그렇게 된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F분의 25가 1보다 솔찬히 큰 경우에는 대충 F분의 25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안 렌즈에 의한 배율 M리는 F2분의 25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현미경의 전체 배율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대물 렌즈 배율 곱하기 대안 렌즈 배율 이렇게 되어지겠죠.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은 대물 렌즈는 이 물체를 여기에다가 상을 매길 때 몇 배만큼 키워놨냐면은 M0배만큼 키워놨단 말이야. M0배만큼 키운 이것을 또 대안 렌즈가 몇 배만큼 키워놨어? M2만큼 키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키워진 그 양은 대물 렌즈에 의해서 키워진 것 곱하기 대안 렌즈에 의해서 키워진 것 그 두 개의 곱이 되어야 되죠. 고로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F0, F2분의 25L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이너스 빼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마이너스 양이죠. 즉 상이 도립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도립이란 것은 뭐예요? 물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상은 이렇게 엎어진 것이 도립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미경에 대해서 배율을 한번 구해 보았거든요. 또 다른 종류 현미경도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이제는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미경이나 돋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그 물체보다는 적어도 크거나 같은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현미경으로 큰 물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부분은 극히 큰 물체의 일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망원경 같은 경우는 망원경 렌즈로 그 물체를 담기에는 너무나 커버리죠. 즉 몇천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별을 망원경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 그 별하고 망원경 렌즈 사이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별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볼 적에는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한 한계 범위 내에서도 별들을 맨눈으로 본 것보다는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이다. 이쪽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 망원경 두 개의 렌즈를 지금 제가 그려 놓았거든요. 망원경 두 개의 렌즈에 비하면은 이 물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즉, 이 물체를 목성이라고 해봅시다. 목성. 그러면은 이것은 망원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성은 맨 꼭대기 점 있죠. 맨 꼭대기 점에서 나오는 광선들을 망원경 렌즈 속으로 들어오게끔 잡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방팔방으로 빛이 나오잖아요. 맨 끝에 점에서. 그런데 얘가 지구에 있는 망원경까지 도달하다 보면은 평행광에 대해서 도달하겠죠. 평행광에 대해서 도달함과 동시에 망원경에는 약간 각도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어지겠죠. 즉
망원경의 렌즈가 이쪽에가 있다면은 약간 각도를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야. 왜 각도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죠? 그야 당연하지. 얘가 너무나 먼 거리에서 렌즈보다 엄청 큰 맨 끝터리 점에서 나온 빛이 렌즈에 도달하다 보면은 평행광선으로 도달하는데 각도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평행광선으로 도달하게 되면은 이 렌즈의 초점 거리에 그것의 상이 맺어지겠죠. 그래서 이 렌즈가 있다면은 이 렌즈의 초점 거리 이쪽 위치, 즉 이 렌즈 초점 거리를 F5라고 했을 적에 이쪽 위치에 이 물체의 상이 맺어진다 그 말이야. 지금부터서는 또 똑같아요. 아까 확대경 했을 때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대안 렌즈를 하나 놨어. 대안 렌즈를 놓다 보면은 여기 1차적인 상이 대안 렌즈에서는 또 물체가 되어지죠. 고로 대안 렌즈에 의해서 이 물체가 된 이 상이 어디에가 또 맺어지게 되냐면은 이쪽에서 맺어지게 되죠. 즉, 이 상에서 이렇게 나온 광선은 초점을 지나고 렌즈 한가운데로 가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하고 고로 이것을 그대로 반대로 연장한 서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상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상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물체의 첫 번째 상은 이 대안 렌즈 초점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여기에서부터 이 상이 생길 때까지는 F5고 망원경에서는 각배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아까 이거 확대경 정의할 때와 똑같아요. 맨눈으로 별을 볼 때의 시야각과 망원경을 썼을 때의 시야각 사이의 비로서 각배율을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쪽에가 눈이 있어. 이 눈에 여기 있는 별이 또는 목성이 됐든지 별이 됐든지 간에 이 별이 들어오는 그 각도 있죠. 그 각도가 몇 도가 되어집니까? 세타 5도가 되어지죠. 여기서 5라는 것은 숫자 넘버 5가 아니고 물체 오브젝트 할 때 그 약자 5요. 그래서 맨 눈으로 볼 적에 이 별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세타 5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망원경을 썼을 때 이것의 상이 이제 이렇게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을 볼 때의 시야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시야각을 이제 망원경을 썼기 때문에 시야각을 이걸로 봐야 되겠지요. 즉, 이 파란색 광선과 광축이 이루는 이 각도가 바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세타 2가 되어집니다. 즉, 망원경을 썼을 때의 시야각 세타 2. 그러면은 이런 각도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그냥 세타로 근사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타 제로라는 것은 어떻게 근사가 되어지냐면은 이 세타 제로가 이거죠. 이 각도는 여기서 이 각도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F0이고 이거 높이는 뭐예요? 상의 높이 H' 절대값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높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상호 높이 H' 절대값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세타 제로는 F0분의 H' 절대값. 그 다음에 세타 2는 이 각도죠. 이 각도 같은 경우는 바로 탄젠트 세타가 2변분의 2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는 F의 2, 고로 F의 2분의 H'은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세타 제로는 이렇게 되고 세타 2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망원경 전체 각배율 M 같은 경우는 맨눈으로 봤을 때의 시야각분의 망원경을 썼을 때의 시야각 그렇게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고로 이것분의 이것은 F2분의 F5 그렇게 되어지죠. 즉 대안렌즈 초점거리분의 대물렌즈 초점거리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각배율 M을 크게 할 조건은 무엇밖에 없냐면은 F0를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앞에 있는 대물렌즈 있죠. 별빛을 받아들이는 그 렌즈의 F0를 크게 해야 되는데 F0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즈 제작자 공식 알죠? 그 공식으로부터 대물렌즈 곡률 반경을 크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빛이 많이 들어와서 더 유리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렌즈 광학계의 단점에 대해서 또 하나 참고로 알아야 돼요. 렌즈 광학계의 단점은 색수차가 발생해요. 돋보기나 또는 망원경으로 보다 보면은 보유라는 물체는 잘 안 보이고 무지개 색깔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커브 손잡이를 보면은 커브 손잡이가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지고 있죠. 손잡이 자체가 이 손잡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요. 이러한 색수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명 거울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반사의 법칙 같은 경우는 모든 파장에 대해서 똑같은 각도로 반사를 하잖아요. 굴절 같은 경우는 모든 파장에 대해서 각자 갈라져서 굴절을 하기 때문에 분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거울 같은 경우는 모든 파장에 걸쳐서 다 똑같이 반사를 해버리니까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명 거울을 사용을 하자. 그것은 좋은데 또 구명 거울 광학계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구명 거울은 빛을 가로막아 버리네. 우리가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를 통하여 빛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울 같은 경우는 어때? 거기에다가 거울을 딱 설치해 놓으면은 더 이상 거울 설치한 그 다음부터서는 빛이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빛이 많아야 어떤 것을 밝게 보고 또는 그걸로부터 무엇을 이용하고 좋을 것인데 이렇게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